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경안동 쌍용동과 강남 1동, 강남 2동 주민들의 대변인 박현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속에서 불철주야 위기 극복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민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신 이미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속에 불철주야 위기 극복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제2차 위기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지친 가운데서도 방역당국의 지침에 솔선하여 앞장서 주시는 광주 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업을 영위하시는 분들께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고통을 이겨내는 모든 분들께 한없는 미안함과 함께 애끓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의심되어 격리되어 힘들어하시는 광주 시민께 모든 광주 시민이 함께 응원한다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14년 오포읍에서 당선된 이후에 6년 6개월 동안 시민의 공복인 광주시 의원으로서 우리 광주시의 전폭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과감한 개혁과 혁신 없이 구태와 무사한 일, 관례라는 이름과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는 시민이 원하는 광주시정은 요원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1차 정례회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질문했던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임시회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신동원 광주시장님은 제3자 제안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추진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지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고 반려한 것이 공원녹지법 제16조 제4항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시장님 본인께서 결재하여 반려처분한 행위를 번복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광주시 도시계획과장, 미래도시사업과장을 새로이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고 출석시킨 후 7대6의 표결로 최초 제안자에게 대한 5%의 가점을 주는 방식의 특혜가 명백한 제안서 평가표를 민간위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가결시킨 후 11월 26일 쌍용공원, 양벌공원, 궁평공원에 대하여 제3자 제안 접수 공고를 하였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최초 제안자에게 누가 봐도 명백한 특혜 행위인 가산점 5%를 주는 평가표를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법률 위반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21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고민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하여 실효 대상 시설 중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 집행시설은 1132개소에 1조 3천여억 원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교통시설인 사업비만 1조 879억 원에 달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7항에 따르면 보상 대상의 3분의 2 이상이 완료된 경우 최대 7년까지 효력이 인정되는 바, 우선 토지보상비 위주의 예산 확보가 시급하나 1단계 도로시설의 보상비만 1,467억 원으로 광주시의 재정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2021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과연 광주시의 예산이 이러한 시급한 실정을 감안해서 편성되었는지 회의감을 가지게 합니다. 각 실과소의 예산은 해마다 반복되어 온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고민 없이 예산의 편성을 기계적으로 했다는 생각을 심사 과정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급한 현안 관련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의 노력은 담당 부서나 기획예산 담당관실만의 노력이 아닌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집행부 전체가 비성한 각오로 불효불급한 예산 및 행사성, 일회성, 소모성 사업과 경비를 줄여 예산 편성에서부터 달라졌을 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액을 포함하여 향후 추경을 통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예산과 이를 수행할 인력 확충 등 집행력 보강이 절실합니다.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의 공무원의 인사 및 인권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명령 제7조에 따르면 임명권자인 시장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명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르면 임명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정에 따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명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과도한 인사재량권을 규제함으로써 직업 공무원 제도의 취지를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시장 등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 하여 함부로 남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직업 공무원 제도의 취지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지난 2019년 경기도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인사불만 사유로 보직 미부여 상태로 보직관리 부적정에 관련자 훈계 처분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공무원 임명령 제7조의 보직관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아래와 같이 이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말로 창의적인 방식으로 모 과장을 창의개발실이라는 직제에도 없는 조직에도 없는 TF라는 이름으로 발령이 아닌 근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임용된 부서의 업무에는 배제되고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TF라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1인 TF 즉 창의개발실에 책상 하나 가져다 놓고 근무하게 합니다. 이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 사안을 바라보며 인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명권자가 지시에 불응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보직의 전보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개발실이라는 1인 TF를 만들어서 직무에서 배제하고 면벽 수련을 강요하는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일반 사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령에 보장된 직업 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여 임명되고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님은 이런 창의적인 방법이 권한을 남용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제자리로 원상복귀 시켜야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이 있은 후 시장님은 이에 대한 시정이나 조치가 있기는커녕 과장급뿐만 아니라 4급 국장급 직원에게도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똑같이 창의개발실 TF 근무를 명하였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창의개발실이라는 조직을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시장님은 과연 이러한
법령에 위배되는 창의개발실 TF 발령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 제자리로 원상 복귀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이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책임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본 의원의 질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